윤석열 정권 임기 2년 반 동안 문재인 적폐청산 수사 왜 이렇게 미적됐나? 이원석 검찰총장 여러분 같이 한번 나눠보시죠.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문재인이 조사 대상과 수사 대상에서 전부 빠집니다. 보수 일각에서는 의심이 있었죠. 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지? 왜 수사를 하지 못하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으로 낙점받고 활동을 했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수사를 미뤘던 거 아닌가? 오해를 살 정도로 수사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또 여권 고위 인사로부터 들은 얘기, 한동훈과 이원석은 왼손 동기입니다. 둘이 절친이에요. 한동훈이 강하게 추천을 해서 총장으로 발탁이 됐다. 그런데 그 뒤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겁니다. 수사 검사들은 자연히 속도가 늦어진 겁니다. 왜 이렇게 미적미적되다가 지금 와서 이번 달 15일인가요? 퇴임합니다. 이원석. 뭘 노리는 걸까? 혹시 다른 목적의 정책 진출을 꿈꾸고 있는가?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허민입니다. 오늘 9월 10일 이제 추석을 정확히 일주일 남긴 시점이죠. 9월 17일 화요일이 다음 주죠. 네, 추석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정말 휘황찬란한 보름달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추석 맞이 정말 행복하고 풍요로운 추석을 맞이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왔길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 연휴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계속이 되죠. 허민의 뉴스쇼 원래 화요일에 있는데 그날은 17일 화요일은 제가 진행을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요. 대신 그 다음 날 9월 19일 목요일 날 허민의 뉴스쇼를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허민의 뉴스쇼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 정권 임기 2년 반 동안 문재인 적폐청산 수사 미적거린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왜 이렇게 미적됐나? 이원석 검찰총장 왜 이렇게 직무유기를 했나? 도대체 무슨 목적이 있었길래? 정말 아리송한 대목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나눠보시죠.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은 단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 정권, 전 정권에 대한 수많은 정말 적폐 청산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단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적폐 청산의 가장 수장일 것 같습니다. 벌써 7년 전이 됐군요. 2017년에 집권을 했죠. 그때 집권하면서 5년 내내 적폐청산을 했습니다. 소위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적폐청산을 하면서 정말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사람을 조사했고 감옥에 들어간 분 중에 대표적인 게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수 대청소, 주류 교체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난 그렇게까지 하라고는 저는 주문을 못 하겠어요. 그건 국민 갈라치기고 국민은 어떻게 적폐와 촛불로 나눕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분명한 적폐는 있었고 정말 더 옛날 그 이전 정권보다 훨씬 더 심한 문재인 정권의 적폐가 있었고 그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 한 역사는 정방향으로 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적폐 청산, 문재인 대청소 전 해주길 바랬어요.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염원했을 겁니다. 못했어요. 그런데 2년 반이 지난 지금에서야 검찰이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게 뇌물수수 피의자다, 딸 다해가 어떻다, 사위가 어떻고 막 소환 수사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뭔지 왜 그런 건지 한번 살펴보자는 말씀입니다. 문재인의 전 사위가 이스타항공의 태국 자회사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벌써 3년 가까이 된 의혹인데요. 문재인에게 준 뇌물이다. 이 사위에게 준 급여와 현지 태국입니다. 현지 체류비 이 전체가 한 2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액수 자체로 크다는 것을 떠나가지고요.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고 준 거기 때문에 이것이 뇌물이다. 이제 이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표를 보실까요? 자,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 사건인가? 2018년 3월입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문재인 이미 그때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입니다. 지금은 이혼을 했지만 타이 이스타젯 전무로 취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019년 3월에 국민의힘이 서모 씨 취업 관련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다시 내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20년 4월에 이상직이 민주당 공천으로 전북 전주을 현역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 그리고 7월에 이스타항공 노조가 이상직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이때는 정식으로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때 이미 이스타젯 등등 여러 가지 사건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사실은 수사가 시작이 된 시점입니다. 문재인의 전 사위 서모 씨에 대한 의혹도 이미 이때부터 얘기가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2020년 10월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상직을 기소합니다. 21년 5월 이스타 노조가 타이이스타 배임
등 혐의로 이상직을 고발을 하고요. 그리고 같은 달에 검찰이 이스타항공 배임 횡령 혐의로 이상직을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22년 5월입니다. 22년 5월이 이제 이게 문재인 정권이 이제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그 5월입니다. 대법원이 이상직을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선고를 하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2년 차인 2023년 4월에 대법원이 이상직을 배임 횡령으로 징역 6년에 유죄를 확정을 합니다. 감옥에 갇혔죠. 수감됐죠. 그리고 검찰이 타이스타젯 설립 배임 횡령 등 혐의로 이상직을 또다시 다른 이제 혐의로 기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1, 2월 달에 갑자기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전 사위에 대한, 서모 씨에 대한, 그리고 그 주변 인사들에 대한, 그래서 서모 씨, 그리고 청와대 당시 인사수석 했던 사람, 그 다음에 정책실장 했던 사람 줄줄이 소환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달 8월 달 들어서 검찰이 문재인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합니다. 그리고 그 딸 다혜 집을 압수수색을 하죠. 그리고 며칠 전에는 검찰이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죠. 그리고 청와대 친인척 관리를 담당했던 행정관 소환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갑자기 올해 들어와서 급물살 타기 시작한 거예요. 2년 반 동안 거의 정권 초반기에 참잠하다가 사실은 더 큰 사건들이 있었죠. 뭡니까 여러분? 기억에 생생하시죠? 울산시장 선거개입, 청와대 하명 사건, 검찰 공소장에 문재인 이름만 40 몇 번이 나온다고 하는 그 사건, 그리고 또 월성 원전 안전성 재평가 경제성 조작문 사건, 이것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에 장관이 놀라고 차관 국장 과장이 줄줄이 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조작에 들어가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또 탈북어민 강제 북상 사건, 제가 언젠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거는 김정은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문재인이 이거 사실상 인신공양한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문재인이 조사 대상과 수사 대상에서 전부 빠집니다. 그리고 달랑 이제 문다혜 딸, 그 전 남편 서모 씨, 그 타이스타젯 특혜 의혹 사건 하나 남겨놓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2년 반 지난 시점에 지금 와서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벌인 겁니다. 보수 일각에서는 의심이 있었죠. 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지? 왜 수사를 하지 못하지? 여러분 뭐라고 얘기들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으로 낙점받고 검찰총장으로 활동을 했던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 의리를 어쩔 수 없어가지고 수사를 미뤘던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 얘기 많이 듣고 다녔죠. 그런 정도로 오해를 살 정도로 수사를 안 했던 겁니다. 아니 2020년에 처음에 이제 문제가 제기가 돼서 21년에 정식 고발이 들어갔을 때만 해도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으니까 그때 검찰이 그래 좀 이렇게 천천히 봐주면서 하자 이랬을 가능성을 우리는 점칠 수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도 왜 못했느냐 이거예요. 윤석열 정권이 자기를 검찰총장에 만들어준 그 은혜 잊지 못해서 의리를 갚기 위해서 수사를 미적미적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 초반부터 전 정권의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고 가자 라고 확고부동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었고요. 저는 이 얘기를 최근 들어서 여러 명으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 왜 이렇게 수사가 잘 안 돼? 윤석열 대통령 화 잘 내시잖아요. 여러 번 그 불만과 경로를 표출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요. 그런데 이미 그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서부터 2개의 적폐청산 어렵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이 2개의 적폐청산이라고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실 이제 비서관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문재인이고 하나는 이재명이죠. 지금 이재명 적폐청산, 이재명에 대한 수사 지금 이미 법원에서 4개, 이게 재판에서 7개 사건 관련해가지고 11개 혐의로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의 적폐, 이재명의 사법 형사재판 문제, 이거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는데 문재인까지 하기는 힘들다. 관역을 2개로 나눠서 하면 힘도 분산되고 국민 통합에 저해된다는 여론이 용산 내부에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며칠 전에 저한테 하더군요. 그러니까 2개는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또 여권 고위 인사로부터 들은 얘기, 이거 참 이렇습니다. 한동훈이 당시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원석을 이 정부가 2020년 5월 달에 출범할 때 이원석 검찰총장을 이 정부의 초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에 임명할 때 한동훈이 강력 추천했다는 거고요. 전 이 얘기를 사실 복수로부터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처음에 이원석이 잘 해낼까? 이원석 스타일이 이게 약간 조심스럽고 굉장히 정밀한 스타일이어서, 신중한 스타일이어서 전 정권 적폐청산 힘있게 과감하게 해낼 수 있을까?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법무가 강하게 추천했다는 거죠. 한동훈과 이원석은 연선 동기입니다. 둘이 절친이에요. 사실은 지금의 이원석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동훈 집권당 대표와 더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강하게 추천을 해서 총장으로 발탁하게 됐다. 발탁하면서
주면서 너희들 그래 하나는 법무장관, 하나는 검찰총장으로 잘해봐라 이런 당부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했어요. 야, 이게 전 정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다뤄야 되지 않겠어? 잘못하면 국민적 역풍이 불 텐데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뭐 욕을 들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신중하게 했고, 아니 검찰총장이 신중하게 하니까 수사 검사들은 자연히 이 속도가 늦어지는 거죠. 괜히 수사의 동력이 떨어지는 거고. 네,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야, 참 희한하죠. 이재명과 문재인 명문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뉴스 최근 기사 보셔서 아실 겁니다. 예, 두 사람 모두 사법 방탄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재명은 이재명대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법 리스크가 있고, 문재인은 문재인대로 지금 어쨌든 자기 딸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이 특혜 채용이라고 하는 게 왜 무서운 거냐면요. 사위를 특혜 채용해서 사위에게 월급을 주고 해국 현지 체류비를 주잖아요. 야, 2억 2천만 원 된다는 건데 뭘 보고 이상지가 줬겠느냐 이거예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 준 거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소위 그 3자 뇌물죄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3자 뇌물죄일 뿐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더한 직접 뇌물수수일 수도 있다. 뇌물수수 피의자로 영장이 적시가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연결고리는 바로 경제공동체라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라고 하는 법리 아닌 법리로 묶여가지고 제3자 뇌물죄로 겨우 최순실이 삼성한테 삼성그룹에 자기 딸 때문에 말 3마리 받은 거 가지고 그게 박근혜 보고 준 거다 그래서 경제공동체 논리에 제3자 뇌물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22년 실형 선고받은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전 사위, 당시에는 진짜 사위. 최순실과 박근혜가 가까워요? 아니면 문재인과 사위가 가까워요? 더 경제공동체죠.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두 사람이 전부 사법방탄이 필요한데 두 사람이 만났어요. 지난 8일 회동에서 손 들어올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 수단으로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키운 것! 난 이원석 검찰총장이라고 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키웠을까? 왜 이렇게 미적미적대다가 지금 와서 이제 이번 달 15일인가요? 퇴임합니다. 이원석. 뭘 노리는 걸까? 혹시 다른 목적의 정치적 진출을 꿈꾸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의문을 좀 품어보시죠.